혹시 이런 통계를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여성 8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은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암에는 희망적인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기 발견만 된다면 완치율이 무려 95%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유방암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방암이라는 미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유방암이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의 방법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유방암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방은 여성의 상징적인 기관이지만 동시에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민감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유방 조직은 매달 생리 주기에 따라 변화를 겪으며 이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유방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적당하면 건강하게 자라지만 너무 많으면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초경이 빠를 때, 그러니까 12세 이전에 생리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폐경이 늦어져서 55세 이후까지 생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니까요. 또한 출산과 모유 수유 경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억제되고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서 유방 조직이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출산 경험이 없거나 30세 이후 첫 출산을 한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피임약 복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폐경기 호르몬 대체요법을 5년 이상 장기간 받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르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야말로 유방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붉은 고기와 가공육류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운동 부족은 현대 여성들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지방 조직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음주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코올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확실한 요인입니다. 하루 한 잔의 술이라도 장기간 지속되면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알코올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엽산 등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속 발암 물질들은 혈액을 통해 유방 조직에 도달해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거나 첫 출산 전에 흡연한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BRCA1과 BRCA2는 유방암 억제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 평생 유방암 발생 확률이 65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적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자는 총알이고 생활 습관이 방아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위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유방암은 40세 이후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50대와 60대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대, 심지어 20대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스트레스, 식습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 예방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주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고 호르몬 균형도 개선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하루 10에서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는 어떨까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등에는 인돌-3-카비놀과 설포라판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어 에스트로겐 대사를 개선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베리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DNA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베리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콩류는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보다는 약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먼저 결합해서 강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시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개선합니다. 특히 아마씨는 리그난 함량이 매우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가열한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향상됩니다. 녹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특히 EGCG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2에서 3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류와 붉은 고기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의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등의 보존제가 들어있어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도 주 2-3회 이하로 제한하고 조리할 때는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염증을 증가시키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인슐린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피해야 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많은 과자와 빵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예방 요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야간 근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체내 리듬을 깨뜨립니다.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세요. 환경적 요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비스페놀, 화장품의 파라벤, 농약 등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며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예방을 해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방암의 가장 희망적인 점입니다. 자가진단은 조기 발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매월 한 번, 생리가 끝나고 3에서 7일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후라면 매월 같은 날짜를 정해서 하세요. 자가진단은 먼저 거울 앞에서 시작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양쪽 유방의 모양, 크기, 피부색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다시 관찰합니다. 양쪽 유방의 크기 차이, 피부의 함몰이나 주름, 유두의 함몰이나 분비물 등을 확인합니다. 촉진 검사는 누워서 실시합니다. 베개를 한쪽 어깨 아래 받치고 검사할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반대편 손의 검지, 중지, 약지 끝을 이용해서 작은 원을 그리며 유방 전체를 꼼꼼히 만져봅니다. 겨드랑이와 쇄골 부위까지 빠뜨리지 마세요. 어떤 것을 찾아야 할까요? 새로 생긴 멍울이나 덩어리,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 특히 피가 섞인 분비물, 유방이나 겨드랑이의 지속적인 통증, 피부의 변화, 유두의 모양 변화 등입니다. 하지만 모든 멍울이 암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방에서 만져지는 멍울의 80% 이상은 양성입니다. 정기 검진은 더욱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의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방 촬영술, 즉 맘모그라피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초기 암까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해서 찍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로 짧습니다. 생리 직전에는 유방이 예민하므로 생리 직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데오드란트나 파우더 사용을 피해주세요. 유방 초음파는 치밀한 유방 조직을 가진 젊은 여성이나 임신부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맘모그라피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하지만 매우 작은 석회화는 놓칠 수 있습니다. MRI는 고위험군 여성들의 선별검사나 이미 진단된 유방암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우 정확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모든 여성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최종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늘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국소 마취 하에 시행되므로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고위험군은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25세부터 매년 MRI와 맘모그라피를 번갈아가며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일찍 또는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검사에서 유방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암의 크기,
위치, 전이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추가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CT, PET 검사 등을 통해 병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유방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 중 몇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수술은 크게 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로 나뉩니다. 초기 유방암의 경우 유방보존술이 가능하며 이는 암 조직과 주변의 일부 정상 조직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유방전절제술은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암이 크거나 여러 곳에 있을 때 시행됩니다. 현재는 유방재건술 기술이 크게 발달해서 유방전절제술을 받는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즉시 재건과 지연 재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후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시행하는 선행 항암화학요법은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로 유방보존술 후에 시행되며 수술 부위와 주변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5-6주 정도이며 주 5회 시행됩니다.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시행됩니다. 타모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등을 사용해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생성을 억제합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5-10년입니다. 표적 치료는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HER이 양성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트라스투즈마 퍼셉틴이 대표적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관리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탈모, 구역질, 피로감 등이 흔한 부작용이지만 적절한 대증 치료로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중요합니다. 치료 후 처음 3년간은 3-6개월마다, 그 후 2년간은 6-12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리적 지원도 중요한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암 진단과 치료 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나 지원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치료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며 일부는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신 연구 동향도 희망적입니다. 면역 치료, 정밀의학, 액체생검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치료 효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방암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유방암은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을 찾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소중히 지켜주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